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제19회 전국 농아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 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이룸센터에서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맞아 제19회 전국 농아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현재 총 4개의 수화 언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병합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편의증진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있지만 우리 농인의 노동과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권이나 정보접근권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한국수화언어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이룸센터를 출발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당사를 거쳐 국회까지 행진했습니다. 특히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각 당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장애 대학생이 겪는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곳이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이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전담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안재영 군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2년째 접어든 그는 불편 없이 대학 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장애 학생들이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많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건 이제 교재 구입을 하는 건데요. 교수님께서 프린트물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주시면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학교 내에서 대체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그때그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 이런 게 있고요. 또 수강 신청 시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스크린 리더와 호환이 안 될 때의 어려움은 물론 도우미 학생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대기를 해야 하거나 학교를 벗어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장애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장애로 인해 교육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줘야 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담 기구입니다. 특히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전담 직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학교 장애학생의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데 장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의 전문성 부족이 장애 학생의 불편을 지원하기엔 역부족인 것입니다. 장애 학생의 어떤 필요나 어떤 지원을 전담해주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직원으로 전담을 해야 되겠죠. 채용이 돼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장애학생 지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지원센터는 보여주기식의 설치에 그치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담 직원이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거나 1년 또는 2년 계약직으로 채용돼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관계를 형성하기엔 짧은 기간과 업무에 능숙해졌을 때쯤엔 계약 기간이 종료돼 또다시 새로운 전담 직원과 매번 되풀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방대학이나 사립대학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규모가 작고 재정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학교 생활의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장애 학생 매뉴얼에 대해 보도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인들의 국내 여행을 하는데 가장 큰 불편은 이동 편의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여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국내 여행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8%가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해외여행을 희망한 것에 비해 최근 3년 내 실제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 장애인은 15%밖에 되지 않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들은 각종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5 더 나은 삶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1개 세부 평가 부문 가운데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연계에서 36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은 72%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해 OECD 평균 88%보다 16% 낮았습니다. 한국은 총 11개 지표 가운데 사회적 연계를 포함해 일과 삶의 균형, 건강, 환경 등 5개 지표에서 OECD 하위 20%를 기록했습니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올해 27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인데요. 북카페와 지역 아동센터 등도 운영돼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상계 근린공원 안에 위치한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 얼마 전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무료 교육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아주 기본부터 배우셔서 그리고 머신을 다루시고 메뉴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 북카페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하는 그래서 이 지역의 바리스타가 되시는 수업이에요. 이번 바리스타 교육 모집은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만큼 구민들의 의욕도 넘쳤습니다.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즐겁게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150여 명. 단순한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냥 도서관과 카페만의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상계팔동 이 주민들의 마을 행복한 마을 공동체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 상계팔동이 위탁하게 됐습니다. 주민 주도의 행복 공동체를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계 숲속 작은 도서관.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한복지 상담사들의 4개월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 위기가정을 방문해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더한복지 상담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28,267가구 중 17,018가구인 약 60.2%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시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열릴 2015 보치아 서울국제 오픈대회를 앞두고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는 이번 국제 오픈대회 중계를 맡은 복지TV와의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서울국제 오픈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정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편 행사에는 김성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최교욱 복지TV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가수 서인영 씨의 새 앨범 수록곡이 장애인 비하를 하는 가사가 포함돼 KBS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KBS는 다른 곡들에 대해서는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의정부 시장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제 퇴실 조치하고 이 가운데 7명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980명을 시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양성하기로 하고 보육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인성검사를 통과한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력풀에 등록돼 국공립 어린이집 채용을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30일까지 서울희망앱 아카데미 구기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희망앱 아카데미는 서울시가 교육생을 모집하고 SK플래닛이 운영하는 T아카데미가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민관협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청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은 최대 7,500만 원, 광역시 5,500만 원, 기타 지역은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LH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성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취득 교실을 운영합니다. 양양군은 운전면허 시험 전담 강사를 채용해 1:1 교육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이달 7일 2015 한일 장애인 소프트볼 대회가 열립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한일 장애인팀 총 4팀으로 구성돼 선수 58명이 참가합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메르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메르스가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메르스 감염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 평범한 감기로 생각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로 결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와 감기.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영화 속 설정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역시 치료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된다면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메르스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치료제는 없더라도 증세 악화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다른 합병증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호흡기라든지 체외에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치들, 그리고 혈액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환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적 치료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만큼 운동 등을 통해 체력을 키우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팔꿈치로 버튼을 누른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2009년 미국의 한 사례인데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재채기를 하자 보건부 장관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습관적으로 손을 대고 기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메르스 감염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때입니다. 손 씻기를 자주 하고 코와 입 등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